안녕하세요. 왕초보도 덤비는 플랜트 배관 설계 저자 우쿨사나입니다. 이번 시간은 피팅의 마지막 강의, 분기, 연결, 마감 등의 부속에 관한 설명입니다. 책은 26쪽을 보시면 되고요. 26쪽 하단에 보시면은 분기, 연결, 마감, 기타 등에 관한 부속 설명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피팅만 하더라도 제가 지금 8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그런데 지금 오늘 보시는 이 분기, 연결, 마감, 기타 부속에 관한 이 책의 내용은 아주 뭡니까? 책의 반쪽도 안 되죠. 예, 반쪽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지만, 제가 설명은 자세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좀 시간이 깁니다. 무슨 말이냐? 이 몇 가지 안 되는 가지고 무슨 2~30분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몇 가지 안 되는 거를 1분에서 5분 만에 끝내버리면은 초보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기본을 알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아는 게 거의 없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그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어디서 탈이 나느냐? 나중에 시공, 설계, 그리고 또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어렴풋이 하는 것, 대충 하는 것이 이제 발목 잡히죠. 왜 하다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하프 카플링인가? 하프 카플링은 어떻게 생긴 것인가? 아니면은 뭐 유니온은 어떤 제품인가? 유니온을 어떨 때 사용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과 기능들을 이때 좀 짚고 넘어가면 나중에 되면 그게 그 뜻이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구나, 이해가 빨리 되고, 그리고 실무에 빨리 이렇게 적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그냥 이게 하부 카플링, 풀 카플링, 유니온 이런 식으로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일하다 보면 실무에서 오류, 설계 같은 오류, 그리고 시공 오류에 많이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대부분 다 겪고 좌충우돌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를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짚어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본인이 겪고 넘어간 다음에 이제 그 비용을 치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넘어가니까 그 시간과 그 갈등과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에러가 좀 크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묻습니다. 풀커플링이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면은 사전적 의미로나 아니면은 그 개념적 의미를 제대로 설명을 못해요. 근데 본인은 어떨 때 쓴다는 거는 감을 잡고 있어요. 감만 잡지 본인이 머릿속에만 있지 남한테 풀어놓는 거, 그리고 설명을 제대로 해주는 것, 그리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에서는 많이들 약하더라. 그게 많이 배우신 분이든 좀 적게 배우신 분이든 가방이 길든 짧든 간에 그 차이가 분명히 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가급적이면 해나가고 있거든요. 이 강의를 그런 목적으로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만들고 또 유튜브 강의를 하지만 이 유튜브 강의를 제가 일부러 홍보를 하지는 않거든요. 일부러 홍보를 크게 해가지고 많은 구독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냥 관심 있으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는 쪽으로 제가 이렇게 하는데, 분명 찾아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기본을 찾는 것이고, 그 기본을 쌓아놓으면 결국은 테크니컬, 즉 기술적인 구현의 그 베이스가 미끄럼이 되어가지고 나아가는데 수월하죠. 자, 그래서 제가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배관 설계는요 10년 했다고 해서 엄청 잘하는 거 아닙니다.
30년 했다고 해서 아주 그 고경력자의 그 스킬을 발휘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10년 돼도 10년 돼도 5년 돼도 그 수준 이상의 스킬을 그러니까 테크니컬을 구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러니까 기본을 제대로 다지지 않는 무로 인해 가지고 한두 프로젝트 아니면 대여섯 개 뭐 이런 10개 프로젝트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큰 프로젝트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을 경험한 걸 가지고 나는 배관을 좀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5년 지났고 10년 지났고 30년 지난 겁니다.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한 뭐 2년에서 한 4년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10개 정도 해본 것밖에 없습니다. 많이 해도 30년 동안. 자, 그런데 그런 것을 그렇게 설계를 뭡니까 10개를 했다고 그게 무시당할 수준이 아니죠. 상당한 수준이죠.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아는 것도 있고 어려워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자신감 없는 부분도 분명히 본인 스스로 느낍니다. 그리고 남들한테 지적하고 이거 틀렸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할진 몰라도 본인이 직접 설계를 하면요 엄청난 설계 미스 나옵니다. 본인이 직접 시공 들어가면요 머릿속에 알고 있던 거 남들한테 남들 설계하고 시공한 것에 대한 그 관리 감독은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직접 하면요 그 남들을 관리 감독했던 그 수준 이하로 본인이 그 능력을 발휘 못한 경우가 크답니다. 무엇이 차이인 줄 압니까? 그게 본인이 겪어보고 안 겪어보고의 그 차이인데, 결국은 기본을 다지고 안 다지고 차이입니다. 그러면 기본을 다졌다고 해서 설계를 아주 잘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죠. 왜냐면 이 배관 설계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배관 설계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일정에 원하는 그 어떤 자료를 가지고 딱 준비된 세팅된 가운데서 딱 설계 들어가면은 충분히 설계를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잘 해낼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섞여 있다고 봤을 때 이야기죠. 해낼 수 있는데 이 배관 설계는 어떻게 따지면 선행공 정도 아닌데 불구하고 시간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일정도 굉장히 빡빡하게 고객이 주거든요. 그리고 일정이 좀 여유가 있다 손치더라도 고객이 정보 제공이라든지 그리고 필요한 설계 데이터를 제대로 설계자한테 넘겨주지 않아 가지고 어느 정도만 이렇게 설계를 하고 아니면 대충 설계 해놓고 나중에 뒤에 제작 들어가 난 다음에 아니면은 설치 들어갈 때 이때도 제대로 된 정보가 안 들어온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그때 겨우 정보가 제대로 들어와 가지고 장치 노즐이 확인되고, 그리고 레이팅이 확인되고, 사이즈가 확인되고, 그리고 위치가 확인되고, 뭐 이런 제품이 이제 확정이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굉장히 일이 반복적으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다시 리비전을 해야 되고 또 반영을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 하답니다. 그리고 현장 문제점을 또 같이 또 검토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내 설계 능력하고 무관하게 설계 오류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제작도면도 마찬가지고 배관 제작도라든지 배관 지짐을 스포트죠. 스포트 제작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배관을 어레인지 해놓은 어레인지 배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요 복합적으로 안 맞는 것들이 허다하게 나옵니다. 허다하게 나오는 이유가 대부분은 설계 능력 미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떤 차이냐,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정보와 충분한 테크니컬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되었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설계 구현인데, 그런 정보가 그런 시간된 여유와 그러한 환경이 구축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이렇게 도면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제작도가 나가야 되고 설치 나가면서 또 설계 보완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전에 했던 것들 헷갈리고 뭡니까 제대로 반영 안 한 것도 있고, 또 고객 요구사항 코멘트를 뭡니까 반영한 것도 안 한 것도 있고, 본인이 헷갈리고 막 여러 가지로 뭡니까 그 다 반영 못 해가지고 그게 다 오류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 차이다 이 말입니다. 자, 사두가 길어졌지만 이렇게 제가 열변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찌되었든 배관 설계는 기본을 다지고 나가는 것이 설계 경리 스킬을 쌓고, 또한 뭡니까 그 설계 도면을 구현하는데, 또 시공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구현하는데 어려움을 덜 겪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그 기술력을 발휘해 나가는데 분명한 도움이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충 알고 넘어간다 해가지고 그게 뒤에 다 자기 그 뭡니까 제대로 그 기술을 구현한다 생각하시면요, 큰 오산입니다. 왜? 본인도 지금 이 듣고 계신 분도 알고 계시고요, 저도 그 부분이 큰 오산을 알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겪어보면은 분명히 이전에 대충 알았던 것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 겪는 걸 분명히 느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시나브로 개념으로 단계적으로 하나씩 알아나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알아나가는 기술자가 되어야만이 이 배관 설계라는 그 음악으로 봤을 때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여러 파트를 같이 이렇게 보면서 조율해가면서 배관을 적절하게 잘 배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분기, 연결, 마감, 기타 등등의 부속에 대한 설명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책에 보시면은 26개 보시면은 FC가 있고 HC가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건 FC는 밑에 설명에 있습니다. FC는 풀 카플링이고, 그 다음에 HC는 하프 카플링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니온, 그리고 플러그, 그리고 니플, 그리고 이 호스가 있습니다. 이 호스인데 호스를 연결한 호스 커넥터죠. 호스 커넥터가 있고, 그리고 이 퀵 커플링이라고 있습니다. 이 퀵 커플링 같은 경우는 호스도 연결하는 그 부속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배관을 연결하는 부속품입니다. 이게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분해, 그리고 연결이 수월한 방지 제품이 이게 퀵 커플링이거든요. 이런 게 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그 부속들이 있죠. 기타 등등 부속이 있는데 주요한 흔히 많이 쓰이는 그런 부속품을 제가 위주로 이 책에 담아 놓았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 나가는데, 제가 한번 그 배관도를 그리면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 주 배관이 하나 있다고 봅시다. 주 배관. 이 주 배관이 뭐 사이즈가 뭐 4인치든 8인치든 뭐 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주 배관입니다. 이 주 배관에서 한 뭐 예를 들어서만 1과 2분의 1인치 정도 라인을 분기를 한다고 봅시다. 분기를 하면 라인 하나 이렇게 따야 되겠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나간다고 봅시다. 자, 나가는데, 자, 이 분기하는 부분에서 이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8인치다. 배관이 8인치다. 8인치에서 제가 조금 전에 그 1과 2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1과 2분의 1. 1과 2분의 1. 2분의 1 배관이라고 했거든요. 1과 2분의 1로 배관을 분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4인치 바이 1과 2분의 1인치 티는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큰 틀에서 그 분기 티가 나오는 것을 설명해 드렸는데, 주 배관 사이즈, 그죠? 주 배관 사이즈의 그 2분의 1, 그죠? 2분의 1보다 한 단계 아래, 한 단계 아래 그 사이즈까지, 크기까지
뭐가 나온다? 분기치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8인치 같은 경우는 8의 반은 4인치 아닙니까? 그죠? 4인치보다 한 단계 아래인 그 광경은 3인치죠. 그러면은 8바이 3인치 T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이하 같은 경우는 또 생성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뭡니까? 다른 연결 부속을 사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리고 생산된다 손치더라도 뭡니까?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 그래서 이 분기 부속을 사용한다. 스몰, 그러니까 작은 배관이죠. 소구경 같은 경우는 분기 부속을 사용해서 이제 배관을 이어나가는데, 이때의 8인치와, 네,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8인치와 뭡니까? 1과 2분의 인치 배관을 이어주는 가교역회라는 부속이 있습니다. 이 부속이 무엇이냐? 이 부속이, 이거를 A라고 할까요? 이 부속이 무엇이냐? 이 부속이 우리가 많이 쓰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린, 오레 있죠, 오레 종류가 있고요. 또, 오늘 또 뭡니까? 보여드릴 보스, 그리고, 하프 커플링이 있습니다. 하프 커플링이 있습니다. 이런 부속을 통해서 분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지금 배관이 길어요. 꽤 길어요. 한 13m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배관을 13m 되면은 1과 2분의 1 배관을 좀 우리 보통 4m, 6m 이렇게 10m 이런 식으로 배관을 주문을 하거든요. 주문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6m 배관입니다. 6m 배관 한 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6m 한 본과 또 나머지 5m, 예? 전체 13m라고 했으니까 5m 배관을 이제 이어줘야 되겠죠. 이어줘야 되는데 이어주는 연결대, 이 연결대가 이제 뭡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걸 제가 이 부속을 B라고 할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풀 커플링입니다. 풀 커플링. 예. 오늘 제 책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느냐? 예. 유니온이라고 있습니다. 유니온. 요거를 C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C. 유니온이 있습니다. 유니온. 네. 있습니다. 자, 이렇다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유니온 부속 씁니다. 근데 디테일한 제가 설명은 제가 어느 정도 오늘 부속을 뭡니까? 여기 도면에다 배치를 해 놓고 난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유니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기 이렇게 이제 꺾어 이렇게 나갔죠. 나가서 뭡니까? 이 끝부분에 라인이 좀 뭡니까? 이게 정면으로 봤을 때 라인이 좀 하부예요. 하부라서 이 라인을 좀 뭡니까? 유체를 좀 빼야 되겠다. 뺄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뺄 일이 있으면, 자, 그럼 이렇게 간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임의의 설정입니다. 임의의 라인 끄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이 하부에다가 유체가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 유체가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빼내야 되겠다. 그러면은 빼내고 싶을 때 여기다가 이제 T를 하나 쓰죠. T를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밸브를 하나 답니다. 밸브를 답니다. 이 T고요. 밸브를 답니다. 자, 밸브를 달았잖아요. 자, 그럼 이 T 같은 경우는 분기치가 있겠죠. 왜? 1과 2분의 1에, 그러니까 또, 분기 드레인 시키는 걸, 이거 드레인이라고 그러는데, 드레인 시키는 이런 장치가 1과 2분의 1보다 클 리는 없으니까. 그러면 1과 1분의 1에, 예를 들어, 이거 4분의 3이라 합시다. 예. 4분의 3인치. 그러면은 4분의 3인치, 예. 드레인이라고 했을 때, 4분의 3인치, 글자가 왜 이렇게 예쁘지가 않지? 4분의 3인치 드레인 시키면은, 여기, 이 T 같은 경우는, 1과 2분의 1인치 바이
예, 4분의 3인치 t가 되겠죠. 예, 예, 이경치입니다. 그죠? 뭐 이경치를 rt라고 이야기 적는데 rt. 예. 자, 이래 됩니다. 자, 여기서 t에서 분개가지고 밸브를 다는데 이게 뭐 그로 밸브든 볼 밸브든 간에 다는데 여기에 있는 이 짧은 단관 있죠. 요 단관을 d라고 했을 때 이 단관이 바로 저기 그 책에 나와 있는 니플 개념입니다. 니플. 예. 우리 발음을 좀 세게 하면 니뿔이라고 해요. 니뿔. 니뿔입니다. 니뿔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밸브가, 예? 이 밸브를 이렇게 놔두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나중에 밸브가 조작을 하다 보면 물이 셀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 밸브 끝을 좀 막아 놓는 거예요. 예, 끝을 막아 놓고 싶어요. 그 막아 놓는 장치가, 예, 이거 있죠. 이 장치가 바로 뭐냐?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플러그입니다. 플러그. 플러그입니다. 예. 이마개가 플러그입니다. 자, 그래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끄트머리, 이 배관의 이제 끄트머리 쪽에 뭡니까 커넥터를 하나 연결하는 겁니다. 커넥터를 뭐 여기서 그 호스로 연결해 가지고 물을 뿌리고 싶어요. 예, 물을 뿌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물 뿌리는데 결국은 이전에 뭐 기본적으로는 밸브는 달려야 되겠지만, 왜냐면 열고 닫고 해야 되니까 밸브는 달려야 되겠지만, 예? 밸브는 달려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밸브를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끝에 호스 커넥터를 하나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다? 뭐 이걸 이 다음에 F라고 봤을 때 이것이 바로 호스 커넥터입니다. 예. 호스 커넥터인데 여기서 말하는 HC는 하프 커플링이 아니죠. 호스 커넥터를 이야기합니다. 호스 커넥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키 커플링도 설치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키 커플링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호스 커넥터를 설치를 하지 않고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죠. 넣어가지고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조금 전에 키 커플링을 했죠. 그러면은 뭐 G라고 했을 때 이게 퀵 커플링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오늘 제가 설명할 부속들은 다 나온 거죠. 한번 볼까요? 자, 하프 커플링, 풀 커플링, 하프 커플링, 유니온, 플러그, 니플, 호스 커넥터, 퀵 커플링 다 나왔네요. 자, 이게 제가 하나의 배관 라인으로 그렸지만 아니다. 오늘 설명할 부품들 제가 다 잡아 넣었습니다. 다 잡아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한번 봅시다. 하나씩. 자, 이게 또 다른 색깔로 제가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거는 네. 자, 그린색으로 해볼게요. 자, A가 무엇이냐? 우리 분기부속이죠. 분기부속. 예, 분기부속입니다. 이 분기부속인데 지난번에는 오랫을 제가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스도 제가 설명을 간단히 했죠. 예, 보스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보스가 요놈이 원형으로 이렇게 생긴 물체인데 이 배관과 분기되는 배관과 연결되는 쪽에는 제가 소켓들도 기준으로 할게요. 네, 스레드 타입도 있고 뭐 있지만 제가 소켓도 기준으로 할게요. 소켓들 타입이 이렇게 홈이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가지런히 잘 파지가 있죠. 이렇게 예, 파지가 있는데 이쪽 배관 연결되는 부분은 홈이 하나 파져 있지만 그 분기되는 배관, 그 주 배관과 연결되는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릴 때 뭐라고 설명드리냐면은 여기에 지금 이렇게 못따기가 쳐져 있다고 했거든요. 못따기 쳐졌습니다. 자, 못따기 쳐진 부분은 보스다 이 말입니다. 어디? 네. 주 배관과 연결되는 그 부속, 예, 부분, 그 부분은 못따기가 쳐져 있다면 이 부분이 천박에 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생긴 물건은 보스다 이 말입니다. 예. 보스이고, 자, 이 형상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저게 뭡니까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이 용접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제가 좀 오늘 설명할 그 하프 카플링은 뭐냐, 이놈은요 보스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비슷하게 생기고 분기되는 배관과 즉 1과 2분 1과 연결된 부분은 보스와 똑같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주 배관과 연결되는 부분은 못따기가 없습니다. 그냥 원형 형상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프 카플링입니다. 하프 카플링. COU 플링. 이게 하프 카플링입니다. 이 부속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못따기가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이렇게 쭉 가다가 풀 카플링이 또 제가 뭡니까 설치가 됐죠. 풀 카플링은 어떤 용도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풀 카플링은 배관과 배관을 이어주는 부속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이어주는 부속 중에 하나인데요. 이 풀 카플링 같은 경우는 형상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하프 커플링의 그 배관 연결하는 그 부분 있죠. 그 형상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양쪽 다. 풀 커플링은 풀로 연결할 수 있는, 양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속품이라고 해서 풀 커플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면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배관이 연결할 수 있는 홈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풀 커플링입니다. 풀 커플링. CO 글자가 참 이쁘게 안 써지네요. 글자가. 자, 볼까요? 다시 적어볼게요. C O U P L I N G. 맞나요? 카플링. 좀 천천히 적으니까 이쁘게 나오네. 이것이 풀 카플링이다. 배관과 배관을 이어주는 부속 중에 하나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소켓들도 기준으로 제가 부속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 나사 타입도 있습니다. 나사 타입도 있지만 나사 타입 같은 경우는 이 홈에 나사산이 있다 이 말이죠. 나사산이. 참 이쁘게 안 나오네. 이쁘게 안 나와요. 이 홈에 나사산이 이래 있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차이입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어찌되었든 소켓 기준으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소켓 형상을 제가 그립니다. 자, 이게 풀 카플링이고요. 풀 카플링은 배관을 접속할 홈이 두 군데가 있다. 접속할 홈이 두 군데다. 하프 카플링은 접속할 홈이 미안합니다. 이게 어떻게 생긴 물건인고, 이 접속할 홈이 한 군데가 있다. 요 차이입니다. 하프 카플링 차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C가 무엇이냐? 요 놈이 유니온이죠. 유니온. 유니온입니까? 유니온 같은 경우는 분해할 일이 있을 때, 배관을 분해할 일이 있을 때 일이 있어요. 많죠? 분해 조립할 일이 있죠. 분해할 일이 생겼을 때 사용하는 부속입니다. 그래서 이 유니온 같은 경우는 소켓 타입하고 그 다음에 스레드 타입, 이 두 가지만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스레드 타입은 제압용으로 사용합니다. 왜? 나사가 쳐져 있기 때문에 나사가 쳐진 부분에서 리크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압용으로 사용합니다. 자, 이 유니온은 어떻게 생긴 물건인고, 이 유니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리시나요? 유니온 같은 경우는 자,
안에 있는 그 어댑터가, 배관을 연결하는 어댑터가 있습니다. 어댑터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자, 생겼으면은, 요거 배관이 이제, 지금, 제가 조금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또, 안에 걸 씌워볼게요. 네. 오 마이 갓. 다 지워버렸네. 다시 그려야 되겠네. 자, 이렇게 생긴 왼쪽에 어댑터가 있으면은, 이 소켓 타입이니까 제가 소켓 홈을, 이 배관 연결하는 부쪽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부속품이, 어댑터 왼쪽 부속품이 하나고요. 이렇게 생긴 형상이고요. 이쪽이 배관을 연결하는 거죠. 이 파이프가 들어오는 곳이죠. 예. 파이프로 연결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의 부속은, 이 어댑터가 좀 헤더가 약간 깁니다. 길고, 이렇게, 예,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홈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서큘레이터 타입이니까, 이 오른쪽에, 이쪽에 또 배관을 이어가 나갈 부분이죠. 그죠? 배관을 이어가 나갈 부분인데, 자, 이쪽 부분은 이렇게 좀, 이렇게 또, 왼쪽 어댑터가 통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런데 이쪽 부분이, 부분이 나사가 쳐 있단 말입니다. 바깥 부분이. 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지금 이어주는, 링이 있습니다. 링. 예. 이 육각링이 있습니다. 육각링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딱 채워줍니다. 이 육각링이 딱 채워줍니다. 조금 더 내릴게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요 육각링을 풀면은 배관이 분해가 되도록, 예. 그렇게 그 제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 놈이 바로 유니온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 뭡니까 그 스레드가 스레드 타입이 있다고 했죠. 스레드가 요 위에 보면 스레드 타입이 있다. 이 스레드는 이후에 이 스레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밑에 배관이 연결된 부분이 스레드인데, 이 부분이 스레드 타입이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이 이 왼쪽처럼 생겼으면은 소켓 타입이고, 오른쪽처럼 나사가 쳐져 있으면은 스레드 타입이다. 이 스레드 타입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나중에 리크나 누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압용 저압관 사용을 한다, 부속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리고 저기 이제 니플입니다. 니플. 요 네 번째죠, 니플. 자, 이 니플은요, 한번 빼볼까요? 니플 한번 빼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자, 이 니플은 우리가 뜻이, 원래는 젖꼭지란 뜻이죠. 젖꼭지란 뜻인데, 우리 배관에서는 그냥 접속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접속을 할 수 있는, 예, 접속관, 접속관이고, 그 짧은 단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짧은 관. 그리고 한자로는 단관이라 그러죠. 단관이라 그럽니다. 책 26쪽에는 나사형을 제가 지금 해놨고요. 나사형 말고도 지금 이 니플이 그 짧은 배관이라 제가 보면 된다고 했죠. 짧은 관. 그러면은 이런 배관이 있습니다. 1관, 2관인지 배관이, 아니면은 이건 아까 4번 3이니까 4번 3 배관이 있습니다. 이 4번 3의 배관의 양쪽에, 예, 이렇게 나사가 쳐져 있으면은 이거는 나사형 니플이고요. 이 나사가 오른쪽 같은 경우 나사가 안 쳐져 있으면은 이거는 그냥 플랜엔드를 해가지고 소켓웰드형 연결 부속입니다. 그러면 그게 니플이 되는 겁니다. 니플인데, 이 니플 같은 경우는 양쪽 다 플랜엔드, 그러니까 뭡니까, 끝부분이 평평한 것, 끝부분이 평평한 것을 플랜엔드라는데, 이 끝부분이 평평한 타입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양쪽 다 나사형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예. 연결되는 부속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그 한쪽은 나사, 한쪽은 폴란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그거는 연결된 부속에 따라 그러니까 가공을 하면 됩니다. 예. 자, 이 그 니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길이가 보통 한 그러니까 한 50mm 예, 정도 많이 쓰는데 이 니플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잘라놓고 많이 공급을 하거든요. 팝니다. 잘라놓고. 그래서 50짜리를 한 100개 주문한다. 50짜리를 25개, 그 다음 75짜리를 뭐 50개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라놓고 사용하는데, 그래서 내가 원하는 55, 57, 78 이렇게 주문하기는 좀 곤란하죠. 그리고 또 잘라놓기도 그러니까 수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안 쓸 제품이 안 쓸 확률이 꽤 높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50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경우는 뭐 30, 25도 있긴 합니다만, 또 일반적으로 50 기준으로 했을 때 뭐 25mm 단위로 이렇게 그 늘어납니다. 길이가. 그러면은 플러스 된다 했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50 다음엔 75mm, 그 다음에 100mm, 네, 그 다음에 125mm, 뭐 150mm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예. 그 정도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야, 이렇게 하시면은 니플은 이해가 됩니다. 야, 됐습니다. 그리고 2가 뭐라고 했죠? 2 같은 경우는 플러그를 했지 않습니까? 플러그. 자, 이 플러그 같은 경우는 쭉 이쪽으로 한번 데려 나가 볼게요. 이 플러그 같은 경우는 뭐 영어로 마개죠. 마개. 예, 마개입니다. 이 마개인데, 이 마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게 그 참기름병에 마개 있죠. 그 고무 마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딱 끼우면 참기름 잘 안 흘러내리죠. 예, 안 흘러내립니다. 예, 그게 바로 플러그입니다. 플러그인데요. 배관 같은 경우는 유체의 내부 압력이 그러니까 참기름이 담아놓은 그 하고는 차이가 비교하기도 비교도 안 될 만큼 압력이 다양하고, 그죠? 예, 높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플러그는 나사형이다 이 말입니다. 나사형이다. 스레드형으로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왜? 마개 자체는 뭐 막아놨다 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형상이 있으면은, 이런 형상이 있으면은 이거를 이쪽 부분이 이제 조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쪽 부분이 다 나사로 이렇게 순나사가 쳐져 있단 말입니다. 이게 플러그입니다. 예. 그렇게만이 막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풀어가 또 나중에 이어야 될 경우도 있고요. 또 빼내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이렇게 형상 자체가 플러그다. 그래서 플러그는 뭐가 기본적으로 예, 연결 방식이 나사형이다. 스레드 타입이다 이 말입니다. 스레드. THRD를 약으로 쓰죠. 자, 뭐 요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옆에 가깝고도 참 먼 나라 조금 농담을 하면은 외로 봤을 때는, 외로 쓰는 언어로는 메꾸라입니다. 이게 메꾸라. 예. 이게 메꾸라입니다. 뭐 2분의 1 메꾸라, 뭐 4분의 3 메꾸라 샀는데, 옛날에는 배관 설계하시는 분들이, 시공 현장도 마찬가지지만 뭐 3부, 나사산 이런 거 용부 있었고 뭐 이런 용어를 많이 썼거든요. 네, 2부 있었고 있었는데, 지금 거의 이제 그런 용어를 안 쓰고 우리나라 한글이나 영어 위주로 많이 쓰죠. 예. 자, 그건 여담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이제 커넥터로 넘어갑니다. 커넥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호스 커넥터가 있고, 그 다음에 퀵 커플링이 있다. 이 커넥터는 배관의 끝부분과 또 다른 배관의 자재라든지 아니면 부속을 연결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예.
물건입니다. 자, 책에 보면은 제가 이 호스 커넥터 같은 경우는 호스와 연결하는 장치라고 제가 해놨고요. 그 연결 장치가 부속연 뜻입니다. 그리고 키 카플링 같은 경우는 뭐 호스, 여기는 호스로 되어 있지만 호스 또는 그러니까 파이프와 연결을 할 수 있고 또 분리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분리를 할 수 있는 장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유 급유할 때 있잖아요. 그때 보면은 그 탱크로니가 들어오죠. 들어와 가지고 이제 주유소라든지 아니면은 플랜트 현장에 기름 탱크에다가 기름 공급을 해야 돼요. 그때 이런 호스 커넥터를 많이 쓰죠. 이 호스 커넥터를 연결해 가지고 분해도 가능하니까 이 호스 커넥터를 사용한 제품을 이렇게 탱크로니가 연결되고 이쪽에 탱크하고 우리 저장 탱크 있잖아요. 스토리지 탱크 쪽에 연결시켜 가지고 급유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제거를 해버리죠. 그때 이 물체를 이 가교육회라는 고압호스가 이제 붙는데 이 양 끝에 보면은 호스 커넥터가 붙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딱 풀었다가 쪼았다가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설명으로 들어가면은, 자, 이 호스 커넥터 같은 경우는 호스관을 연결하는 용도의 부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퀵 카플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계적인 용어로 봤을 때는 말 그대로 퀵 카플링 그대로 씁니다.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것이고요. 이게 퀵 같은 경우는 QUICK라 해가지고 이게 재빠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재빠른,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커플링 같은 경우는 우리 잘 알죠. 커플링 이런 거 쓰잖아요. 결합이잖아요. 그래서 재빠른 결합입니다. 재빠른 결합. 빨리 결합도 가능하고 쉽게 결합을 한다 이 말이죠. 가능하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또 분리도 쉽다. 그런 역할을 하는 커플링입니다. 그림 자체는 책 26쪽에 보시면 밑에 나와 있으니까 형상을 보시면 되고요. 또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볼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제품이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요하게 쓰이는 분기, 연결, 마감 관련된 부속을 제가 한 7가지 정도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 7가지 설명을 해드린 것을 토대로 좀 디테일하게 좀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설계된 시공 현장에서 이 형상이 보시고 이것은 하프 커플링이다. 양쪽으로 홈이 파져 있네. 이거 풀 커플링이다. 그리고 이런 또 막을 수 있는 마개가 있구나. 이것이 무엇이다? 플러그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배관 설계나 현장 시공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처음 접하시고 또 기본 개념을 다듬는 그런 과정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런 설명 자체도 아마 처음 듣는 설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맥구라구나. 그냥 유니언이구나. 이런 정도만 이해를 하고 진행한 부분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기본을 딱 가다듬고 가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앞에 서두에 좀 사담을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을 좀 까먹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한 40분 이상 지나버렸네요. 지났지만 그만큼 제가 또 열변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한 만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들어주신다고 대단히 감사드리며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합시다.